몇 시야? 2시 50분. 아, 아까 그거 얘기 좀 이어서 다시 해보자면, 12분 동안에 마이크 끄고 얘기한 게 뭐였냐면요. 고버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아까 고버스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제우스님께서 483원? 네, 483원이라고 하셔가지고, 고버스 차트를 보면서, 이게 사실 고버스라는 게, 보유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네, 오래 보유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구간을 활용하는 상품이지 오래 보유하면은 보유한 것만큼 계속 마이너스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옵션처럼 뭐 시간 가치가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보유 자체에도 그냥 불리한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 밑에서부터 다시 그 퍼센테이지를 잡아서 움직이는 거 보유 기간에 따른 세 등이 있기 때문에 보유세 같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보유하면 불리해요. 근데 정말 많은 개인 투자들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지. 보유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물량을 늘리고 있어요. 물량을 늘리고 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늘릴까요? 그래서 아까 그 기사를 예시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걸 보여드리면서 아까 그 기사가 이게 지금 보통 고버스를 활용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지금부터 약간 급락 조정이 나오겠다 싶을 때 그 구간에만 짧게 활용하는 거예요. 많이 가봐야 시장 지수가 한번 밀릴 때 5에서 10%가 세게 조금 이제 한번 좀 하락 조정이네. 그 다음에 좀 진짜 많이 가봐야 15% 언저리거든요. 한 번 파동에 많이 가면 20%. 이 이상으로 가는 거는 기간이 길어지고 결국엔 보유 리스크를 가지고 가면서 가야 돼요. 22년도 1년 정도 하나 떨어지면 100%까지는 가요. 1년 정도 내내 떨어지는 22년장을 만난다? 저점 대비, 최저점 대비 100%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한 33% 정도 움직이면. 시장 하락이. 30에서 40% 정도 떨어지면 2배는 가요. 복리기 때문에 2배는 가죠. 근데 얼마나 이거를 당장 이 시점에서 만날 확률이 생길까? 자, 그러면 이거 해봐야 많이 봐줘야 20-30%예요. 사실 그것도 쉽게 안 가죠. 그리고 저점 대비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최저점을 잡아야지만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최저점을 잡지 않고 흐름이 나온 다음에 잡으면 그만큼 더 짧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메리트가 떨어지죠. 10에서 20%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내가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면 우리가 원래 트레이딩 할 때 어느 정도 반응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고버스는 반응을 보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폭이 약해지는 거죠. 하락 조정은 영원하지가 않고 제한적인데 순간적인 폭락이 나와야 그나마 이렇게 이때처럼 이 관세부가 유예 직전에 이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뭐 이런 순간 폭발력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잠깐 이용하는 게 이제 고버스 상품이죠. 이때도 30%대 갔어요. 22년도 장세가 이렇게 1년 정도 하락했을 때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를 계속 물려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나올지도 모르고 하락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번 흔들었다가 다시 움직이면 그게 추락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일 텐데 그래서 이 구간을 짧게 보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한데 물론 이거 파생하는 분들은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식만 하는 경우에는 가끔가다 해지로 쓰잖아요. 해지로 쓴단 말이에요. 해지. 내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보유 주식은 매수 쪽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CFD나 이런 거 아니면 주식에 대한 해지를 이제 할 때 많이 쓰는데 해지는 주식만을 계속 우리가 주식도 트레이딩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단타로 그냥 짧게 손절 잡고 막 대응해서 트레이딩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몰라 나에게 손절이란 없어. 주식은 시간 싸움이야 하면서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속 사고 그러면서 몇 년을 보면서 그거를 살려가지고
수익을 내는 경우,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아마 지금 그런 매매를 하셨던 분들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주식을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트레이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죠.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파생을 하는 경우는 워낙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선물하고 옵션 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풍파를 다 겪어왔잖아요. 아, 내가 이거 대응 안 하면 진짜 끝장난다라는 거를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반대 매매를 통해서 하게 되거나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거나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한단 말이죠. 주식만 하셨던 분들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보통은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해지로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상승장에서, 요즘처럼 이제 상승장에서는 내가 주식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하락, 막 관세 부과로 막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어. 그래가지고 좀 곧버스를 사실 조금만 해지하려고,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 잡았어 처음에. 주식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있어. 5천만 원 갖고 있어, 예를 들어. 처음에는 곧버스 뭐지 생소하니까 그냥 조금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상승 추세로 들어간 초입에 보면, 내가 오랫동안 물렸던 것은 아직은 손실이 크고, 아직은 막 주식들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막 이래.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이런 것들을 처리를 안 하는 방식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곧버스 또한 처리할 줄 모릅니다. 처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처리하는 방법을 연습해 본 적도 없어요. 얘의 특징도 잘 몰라. 그냥 하락할 때도 수익 날 수 있다고 해서 해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승장이 지금처럼 지속되면 하나둘씩 얘네들이 해결이 돼요. 자, 마이너스 30% 물렸던 게 야, 드디어 빨간불 켰다. 내가 3년 만에 빨간불 들어왔네. 근데 얘를 마이너스 30% 본 경우에 언제 팔까요? 대부분은 언제 팔아요? 빨간불 켜자마자 파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30% 마이너스 봤는데 플러스 30%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냥 또다시 물릴까봐, 아유 지긋지긋한 거 드디어 빨간불 들어왔네 하면서 털어내죠. 그러면 돈이 생기네요? 돈이 생겨서 봤더니 내가 들어가 있던 곧버스가 뭐야, 마이너스 한 5% 가있네?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얘를 더 삽니다. 그래서 잠깐 일부에 해지하려고 했던 곧버스가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50%, 60% 됐던 게 하나둘씩 시장이 막 3,000, 4,000 올라오니까 하나둘씩 살아나서 야 60%짜리 탈출했네. 탈출하자마자 빨간불 켜자마자 매도. 곧버스를 보니까 곧버스는 또 마이너스 10%야. 뭐야, 왜 또 이렇게 돼있어. 얘를 또 타버립니다. 곧버스에 대한 특징 전혀 모르고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하던 대로 대응을 해요. 하던 대로. 그렇게 해서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금처럼 4,600이 올라오니까 내 보유한 종목들은 아직 남아있는 게 있죠.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살아나는 종목들 정말 많이 갔는데, 아씨 난 뭐야 여기서 바로 팔아버렸네. 이렇게 크게 가는 거였는데, 현대차 왜 이렇게 많이 가? 나 진짜 빨간불 켜자마자 팔았는데. SK하이닉스 나 25만원에 물렸던 거 26만원에 팔았는데. 삼성전자 와 나 진짜 7만원에 물렸던 거 8만원에 물렸던 거 82,000원에 팔았는데. 뭐야 지금 14만원이라고? 나 그거 팔고 바로 곧버스 샀는데. 이런 형태가 지금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자, 그러면 그럴수록 시장에는 상승세가 계속되는 거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곧버스를 안 하니까 이런 형태가 아니라, 주식을 하시는 경우에 생각해 본 적 없는 매매를 생각 못 한다라는 거죠. 연습도 안 해봤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아까 전에 기사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물론 이게 한 번에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례 중에 하나 기사에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8억 원어치의 베팅이 곧버스에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8억 원 했을지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 원 이 같은 구조로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고,
이분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과정을 거쳐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곧버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곧버스의 그런 만큼 그냥 손실로 언제든 놔두면 회복되겠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게 시장에는 상승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잖아요. 반대 포지션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파생 포지션을 구축하기도 하는 거죠. 너무 커지면. 사실 곧버스 하나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원래는. 근데 이게 너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개인들의 매수 수요가 많으면 이거를 상장시켜가지고 그냥 물량을 만들어가지고 사게 만들거든요. 매수 수요가 많네? 수량 부족하네? 만들어버려요. 이거는 만들어서 시총을 조절합니다. 그 수량을 조절한다라는 것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자, 현재 지금 곧버스의 시총이 1조 4천억이거든요. 이때도 1조 4천억이었고 이때 2조 원이었어요. 위에서부터 96%가 떨어졌는데 시총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아, 차트가 지금 가려져 있네. 지금 위에서부터 저렇게 최고점부터 96% 이상 떨어져 있는데 시총 차이가 크지 않아요. 1년 전에도 지금 시총이었고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22년도 9월에도 그때 기준으로 88%가 떨어졌는데 그때도 지금 시총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량을 찍어낸다라는 겁니다. 돈을 찍어내듯이 물량을 찍어내서 개인들 매수 수요가 많네? 그냥 찍어내가지고 그거 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줄어들면 또다시 그거를 소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많을 거예요. 지금 수급 보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대응을 안 하는 사람들이 물려있고 그게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차피 반등을 해봐야 회복이 안 되고 해봐야 뭐 1, 200원 반등 나오기도 어렵고 정말 큰 하락장을 만나야 직전 박스까지 정도 가는 정도죠. 22년장을 만나야 2배 가는 뭐 1,000원이에요. 그래봐야 1,000원이에요. 22년도 같은 하락장을 만나야 해봐야 1,000원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간 1년 이상 1년 굉장히 비효율적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파생에서는 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그리고 얼마 전 뭐 어제였나? 어제 이제 각종 커뮤니티에는 곧버스를 어제 한 방에 50억을 매수한 분도 이제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타점에 대한 공략이고 아니면은 처리를 할 테니까 대응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예시로 든 거는 정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죠. 한 번에 타점을 공략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곧버스로 바꿔버리는, 엿바꿔버리는 그런 이제 다 고물이라고 생각해서 엿으로 바꿔서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냥 바꿔버린 거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곧버스는 제가 이 채널은 제가 22년도에 새로 시작한 채널이에요. 21년, 22년도에. 그래서 이전 채널의 이제 영상들을 이전 채널 지금 채널 말고 제가 예전에 이제 쓰던 채널에 이제 20년도, 21년도 그때 쓰던 채널에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선물 옵션으로 주식시장 읽기, 파생시장으로 주식시장 읽기, 제목이 그런 채널인데 거기서는 제가 이때 곧버스가 7,000원 하던 시절에, 이거 아마 그 당시에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 여기 지금 행복출발님하고 시마스터님 정도 계시겠죠? 많이 지금 안 계시지만 7,000원 하던 때에 제가 곧버스에 대해서 전망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곧버스는 보유하는 상품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롱 포지션이 제대로 밑에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2,000원을 가는 과정이니까, 지금 그때가 곧버스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곧버스 뭐야 급등하네, 이거 시장 하락할 때도 올라가는 거구나, 거의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도 막 곧버스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2,000원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단기 2,000원이지만 장기적으로 몇 년 뒤에는 이거 500원을 만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정확히 그냥 500원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그런데 7,000원, 6,000원 하던 시절에 이 전망을 말씀드리고 제 유튜브 채널이 댓글이 밤마다 온갖 비아냥과 욕으로 도배가 됐었습니다. 곧버스를 산 사람들에 의해서. 자, 지금 시장 좀 더 올라오네요. 곧버스를 산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 막 크크 댓글에 이래 크크크 잘 보고 갑니다. 웃고 갑니다. 웃고 갑니다. 곧버스가 2,000원 가면은 지수가 얼마나 가야 되는지는 알고 말하는 겁니까? 반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웃고 간다 비아냥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영상 올리고 새벽 시간이 지나서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막 글이 있어. 곧버스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리고 지금 시장의 환경을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엄청 달렸어요. 당시에 별하님도 되게 오래되셨구나. 결국에는 저렇게 수렴하는 종목 상품이라고요. 그냥 상품. 내가 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옵션을 하고 있으면 위클리 옵션을 하고 있으면 위클리 옵션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위클리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얘는 얼마나 올라가는지 내 가격은 내가 옵션들은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등가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외가는 왜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더 가지 못하고 더 오히려 무너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파생은 알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모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전에 12분 정도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드렸는데 곧버스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파생하시는 분들은 관심 1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아예 ETF상 가질 이유가 없어요. ETF 관심 갖고 싶으시면은 원자재 쪽이나 조금 이제 원자재나 아니면 뭐 미국 시장과 관련된 그러니까 인버스 계열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버스 계열. 왜냐면은 ETF는 보유하는 것 자체가 불리하다. 그럼 뭐예요? 시장은 원래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려는 성질이 있죠. 정말 큰 하락장을 만나봐야 그때 그 시절입니다. 시절 하락장이란 말이에요. 그 시절을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만 잡아야지 보유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보유 상품. 시장은 시절 하락이 그 시절 하락이 얼마나 세고 길어지냐의 문제죠. 공황급이 와도 소공황급이 와도 결국엔 시절 하락이에요. 경제 성장을 하는 세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시절 하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보유하고 물타기 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잘하면 잘 빠져나오는 게 정말 다행인 수준이죠. 시장을 이런 데 만나면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사고가 나서 복구가 안 돼. 사고가 나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느리게 그것도 그런 게 차라리 선물 옵션이면요. 빠르게 뭔가 나에게 경각심을 줘버려요. 나를 자극시켜버려요. 순간적으로 빨리 움직여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안 되겠다. 다른 대처 방법을 생각하게 하는데 얘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 계속 녹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되게 천천히 꾸준히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리스크 인식도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났더니 이렇게 그냥 돼버린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질 필요 없고 레버리지는 사실 이거보다 좀 낫죠. 왜냐면 시장에 아까 전에 시절 하락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또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지금의 강세장이 아니더라도 레버리지는 곧버스보다는 좀 나으나 레버리지를 할 때의 가성비는 개별 종목을 못 따라오죠. 별로 활용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별 종목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매력적이지가 않죠. 개별 종목을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 시장을 사는 형태로 가는 거지. 시장을 사는 형태. 개별 종목을 선택도 잘 못하겠고 시장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콜옵션이나 선물을 하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고 무서워. 그런 경우에나 레버리지를 시장을 보는 측면에서 이제 하는 거지. 곧버스는 그 시절짜리만, 그래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곧버스는 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것. 그렇게만 좀 얘기 드리고, 아까 요거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거예요. 마이크 끄고 제우스님과 마이크 끄고 소통하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답을 하셨을까? 신기하단 말이죠.